혹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한 잔인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평소 음주 횟수나 잔수를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매일 저녁 반주로 마시는 소주 한 잔,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기울이는 막걸리 사발이 어느 순간부터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와 똑같은 그림자를 봅니다. 수십 년간 인생의 벗이 되어주었던 술 한 잔이 이제는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 막막함과 서러움을 말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72세의 김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야 좀 쉬시면서 오랜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의사로부터 아주 무서운 경고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혈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으니 당장 술을 끊으라고요. 가족들은 그날부터 선생님을 죄인 취급하듯 감시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씩 피하게 되셨답니다. 푹 꺼진 어깨로 제 앞에 앉아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이 나이에 술까지 끊으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합니까? 친구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술이 단순히 알코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녹아있는 추억이고 관계이며 고된 하루를 달래주던 위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칼에 술을 끊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로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절대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쉼없이 돌아가던 우리 몸의 해독 공장. 바로간이 이제는 기계가 낡고 지쳐서 예전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혈관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탄력 있던 수도관이 오래되어 녹슬고 찌꺼기가 끼듯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좁아져 작은 압력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의 총사령부인 뇌 역시 작은 충격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을 만큼 예민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셨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 습관 하나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간과 혈관 그리고 뇌를 무너뜨리고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술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 선생님, 그분께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뒤 몰라보게 얼굴이 환해져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혈압은 안정되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술 문제로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웃으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이 술을 완전히 끊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법칙 하나를 철저하게 지켰을 뿐이라는 겁니다.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술을 다스리는 지혜를 터득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과 삶의 즐거움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술을 끊지 않고도 10년 뒤, 20년 뒤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법칙을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딱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지. 술 끊으라는 얘기겠지. 라고 말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의사들도, 신문에 나오는 건강 전문가들도,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이 들면 술을 끊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의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마시는 것보다 간에 부담이 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 같은 눈물과 깊은 한숨을 보아왔습니다. 술을 끊으라는 그 간단한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은 상실감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 해결책은 여러분의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 법칙은 바로 뺄셈의 법칙이 아니라 덧셈의 법칙입니다. 술을 인생에서 빼내고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술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와 든든한 지원군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끊지 않고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가 찾은 충격적인 해답입니다. 무작정 술을 참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피하게 되고 저녁 시간이 우울해지며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예전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시는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덧셈의 법칙은 그런 무모한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이라는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안팎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무조건 맨몸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갑옷을 입히고 좋은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갑옷과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음주 습관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덧셈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 황금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갑옷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에 미리 물이라는 튼튼한 갑옷을 입혀 알코올의 공격을 약화시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안주 지원군의 법칙입니다.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안주가 독이 될 수도, 우리 간을 돕는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 시간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이 전투를 치른 뒤 재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술을 끊으라는 복잡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물을 더하고 좋은 안주를 더하고 휴식을 더하는 것. 이 세 가지 덧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금주가 아니라 술을 알고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의미의 지주입니다. 술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며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면 우리는 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제 말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덧셈의 법칙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마치 여러분의 주치의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짚어가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수분 갑옷의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갑옷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의 독성을 희석시켜 그 이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진한 독약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그 독약을 물에 여러 번 희석해서 마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덜 치명적이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그리고 마시는 중간에 물을 충분히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간과 위가 받는 공격의 강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 가시기 30분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가득 마셔두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장에 미리 보호막을 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시작되면 술잔 바로 옆에 반드시 물잔을 함께 두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반드시 물도 한 잔을 마신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역시 물 한 잔을 마신다. 1대1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맛 떨어진다고 물 마시기를 꺼리시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술맛을 잠시 잃는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간과 10년 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물 한 잔의 습관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며
다음날 숙취의 가장 큰 원인인 탈수 현상까지 예방해 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환자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냥 물만 좀 더 마셨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안주 지원군의 법칙입니다. 술을 마실 때 안주는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알코올이라는 적과 싸우는 우리 몸에 보급품을 대주는 아주 중요한 지원군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군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가려서 받아야 합니다. 최강의 아군, 즉 최고의 안주는 바로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이며,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부담 없는 안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김치도 좋고 그냥 따뜻하게 데친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 단백질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세포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생선구이나 기름기를 뺀 수육, 계란찜도 아주 훌륭한 지원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적군 같은 안주도 있습니다. 바로 짜고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얼큰한 국물에 소주 한잔 하시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찌개나 탕에 들어있는 다량의 나트륨은 알코올로 인해 높아진 혈압을 더욱 치솟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까지 한 보따리 던져주는 격입니다. 간은 결국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술자리 안주를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짭짤한 찌개 대신 맑은 조개국이나 미역국으로, 기름진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간은 공격을 받은 뒤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것은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에 매일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제대로 아물 틈이 없으니 결국 골마 터질 수밖에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술을 드셨다면 최소한 이틀, 즉 48시간은 술을 입에 대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72시간, 즉 사흘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술을 드셨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은 간이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한두 잔밖에 안 마셔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들어오는 알코올은 우리 간에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미세한 손상을 축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즉 술 마실 때 물을 더하고 좋은 안주를 더하고 충분한 휴식을 더하는 것, 이 덧셈의 법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물을 더하고 좋은 안주를 더하고 휴식을 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속사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제가 왜 그토록 이 덧셈의 법칙을 강조하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의학 용어를 쓰면 머리가 아프실 테니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의 간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일입니다. 술, 즉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이 공장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아주 지독한 독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우리 간 공장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무해한 물질로 바꾸기 위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일꾼과 냉각수입니다. 여기서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제가 아까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안주를 강조했지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이것이 간 공장에서 독을 해독하는 효소, 즉 일꾼들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든든한 단백질 안주를 먹는 것은 비상사태가 터진 공장에 숙련된 일꾼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것은 일꾼도 없이 사장 혼자서
밤새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으니 공장이 금방 망가질 수밖에요. 그렇다면 냉각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 과열되지 않겠습니까? 물은 이 과열된 간에 열을 식혀주고 독성 물질을 희석시키며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술 마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과열된 공장 기계에 냉각수를 계속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계가 고장 나지 않고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최악의 궁합은 왜 피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안주를 먹는 것은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화학 공장에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 트럭 가져와서 처리해달라고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간은 알코올 해독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지방분해라는 일까지 떠맡게 되니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들이 간세포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짠 찌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장에 불이 났는데 냉각수를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고 혈압을 높여서 알코올로 인해 이미 위태로워진 혈관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단연코 술과 물입니다. 이것은 희석과 배출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술과 두부, 생선입니다. 이것은 간 보호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술과 오이, 토마토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알코올이 빼앗아간 수분과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회복 조합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술과 튀김, 삼겹살입니다. 이것은 지방간 직행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술과 맵고 짠 국물입니다. 위장과 혈관 파괴 조합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아주 위험한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술과 약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을 드시는 분이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은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약의 효과가 멋대로 변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날에는 반드시 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술을 다스리는 지혜는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술을 인생의 적이 아닌 지혜롭게 관리하는 동반자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았습니다. 술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막막한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덧셈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술을 끊는 뺄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지혜를 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기 전과 마시는 중에 충분한 물을 더해 우리 몸에 수분 갑옷을 입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알코올의 독성을 희석시키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패였습니다. 둘째, 짭짤하고 기름진 안주 대신 우리 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안주로 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부와 생선, 계란찜 같은 훌륭한 안주들이 우리 간 공장의 헌신적인 일꾼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셋째, 한번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이틀 이상의 휴식 시간을 더해 우리 간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마시는 술은 양이 적더라도 우리 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덧셈의 법칙이야말로 여러분이 술을 끊지 않고도 10년, 2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줄 등대와 같은 지침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까?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허황되거나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술자리 옆에 물 한 잔을 더하고 삼겹살 대신 두부김치를 주문하고 일주일에 2번 마시던 술을 한 번으로 줄여보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무너져가던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야 몸이 튼튼하니 조금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손상된 건강은 다시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몸이 유난히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간과 혈관이 보내는 고통의 비명입니다. 그 비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습관 변화가 내일의 건강한 10년을 지킵니다. 오늘 저녁 술자리에서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그 작은 노력이 10년 뒤에도 친구들과 웃으며 건강하게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다룬 것이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국민주치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했던 점이나 여러분께서 실천하고 계신 지혜로운 음주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